예, 오늘 YMCA 운동 전통의 단절과 재건의 굴빗길이라는 타이틀로 큰 타이틀로 두 편의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요 주제로 첫 번째 그 영상에서는 45년도부터 대략 53년도까지 어떻게 보면 그 YMCA 운동의 단절의 음, 역사와 그리고 그 단절에 따른 문제, 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는가에 음,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던 과정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좀 나름대로 이 단절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YMCA 운동에서 암흑의 역사라고 보여질 수 있는 이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요하게 YMCA가 채택했던 방식은 YMCA 운동에 대한 표준을 만드는 것하고 음, 그리고 대회를 이제 매 3년마다 했던 거를 좀 이렇게 좀 당겨서 2년 만에 한 번씩 이제 어떻게 음. 보면 지도 점검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년 대회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YMCA 전문 학원을 만들어서 YMCA 간사 리더십들에 대한 1년 또는 1년 6개월 과정의 리더십 코스를 만들어서 음, 그 젊은 그 간사들을 트레이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렇게 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51년도에 있었던 주요한 그런 3년 대회에서의 결정이고 음. 54년도에 이제 대전 대회 53년도 대전. 53년도인가요? 네. 53년도 대전 전국대회에서 이에 대한 이렇게 일정한 반동의 흐름도 있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의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전문학원을 통해서 이제 형성되어졌던 전문 간사들에 의해서 50년대 이제 한국 YMCA 운동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성과로 지금 말씀 나눴던 간사 양성 사업이라든가 또는 학생부 사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소년부 사업을 이제 많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들을 주시는데 먼저 이 소년부 사업, 소년 사업 지금 음. 얘기하면 소년 사업이라고 하면 참 음. 낯선 개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언어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소년 사업에 대해서 좀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는 주로 전통의 단절에 방점을 두고 YMC 역사를 살폈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1950년대의 재건의 굽이길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예. 살펴보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재건의 굽이길에 중요한 세 개의 기둥이 놓여졌다. 그 세 음, 개의 기둥이 뭐냐? 재건 과정에 1950년대에 YMCA 운동 재건 과정에 중요한 세 개의 기둥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간사 양성 사업이고 하나는 소년부 사업이고 하나는 학생부 사업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먼저 이제 소년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1952년에 이완신 총무가 취임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취임 후에 연합회에 소년부가 신설이 돼요. 이 음, 소년부 간사가 바로 그 이수민 간사죠. 그래서 이수민 간사가 소년부 간사에 취임하고 소년부가 이제 신설된 거죠. 종래에는 학생부와 시청년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소년부가 음, 이제 신설이 됐고요. 어, 그런 속에서 이제 바로 이 소년부가 신설될 때는 YMCA 전문 학원이 설립돼서 이제 운영되는 시점이었죠. 바로 이 YMCA 전문 학원에서 YMCA 지도 이념 그리고 실무 이론을 이제 훈련받은 그 전문 지도자들, 전문 지도력, 간사들이 이제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미국 YMCA의 그룹 활동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실천에 옮겨서 소집단을 단위로 하는 소년 클럽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이 소년 클럽 운동은 하이와이 클럽 고등학생 대상에 그다음에 중학생 대상에 중학와이 또 어린이 와이 클럽 뭐 이런 식의 것이 있는데 중심은 하이와이 고등학생 중심의 하이와이 클럽 활동이 이제 중심으로 이제 전개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바로 YMC 전문학원 출신 지도자들이 지도 아래 전개된 소집단 클럽 운동, 소년 클럽 운동.
이게 1950년대에 어떤 하나의 통일성을 지닌 YMC 프로그램으로 정착을 하게 되면서 1950년대의 어떤 YMC 운동의 특징은 바로 이 소년 클럽 운동이 이제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952년에 여름에 하령회가 열리는데 이때는 이제 에, 고등학생, 대학생 다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가 이때 18개 대학,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30개 고등학교의 학생 기독교 청년회 회원들로 이제 하령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YMCA가 나뉘어지죠. 그래서 대학생들은 학생 YMCA 전국 연맹을 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하이와이 전국 연맹을 결성을 해서 이렇게 대학생 운동과 그동안 이제 학생 YMCA 운동은 고등학교 전문학교 일제하에 이게 포괄하면서 전개됐는데 52년 하령회를 기점으로 이때는 모이기는 같이 음, 모였지만 같이 모여서 여기서 대학생부, 고등학생부가 나뉘어져서 대학생들의 전국 조직으로 학생YMCA 전국연맹이 결성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의 전국 조직으로 하이와이 전국연맹이 결성되면서 이제 학생 사업에서 소년부 사업이 독립해 나오는 거죠. 중고등학생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53년에 오면 어, 하령회를 개최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별도의 하령회를 개최해요. 그러니까 먼저 대학생 YMCA의 하령회가 개최되고 그 장소에서 뒤를 이어서 그다음에 하이와이가 하령회를 개최를 음, 하면서 이제 52년에 하이와이가 분립된 상태에서 53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하령회까지 개최하면서 활동에 나서게 되죠. 그리고 이때 하이와이가 별도의 하령회를 개최하는 시점에 한국 YMCA는 고등학생 YMCA를 학생 YMCA에서 분리해서 시청년회에 이관을 해요. 음, 그러니까 대학생 YMCA는 연합회 학생부에서 주관을 관리 감독을 한다면 이제 하이와이는 해당 시청년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53년부터 갖추어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 하이와이, 중하와이 이런 클럽들이 그냥 그 요원의 불길처럼 막 음, 늘어나서 어 뭐 1954년에 봄에는 제1회 전국 소년부 간사협의회라고 음, 음, 소년부 담당 간사 협의회가 열리게 되고 이때 소년부 클럽 수가 102개예요. 100개가 넘는 클럽이 어, 이때 만들어지는. 그래서 50년대는 소년부 전성시대다 이렇게 음, 얘기할 정도였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양적 팽창은 이후로도 계속돼서 1960년 하령회부터는 이 하이와이 클럽들을 다 한꺼번에 수용을 못 하겠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그러니까를 비롯한 중부, 영남, 호남, 중부, 영남, 호남 이 세 개 지구로 나누어서 음, 지구 대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부 대회, 영남 대회, 호남 대회. 그 정도로 이제는 한데 모여서 전국적인 활용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으로 소년 클럽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그래서 1950년대 YMCA 운동의 하나의 특징, 이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특징은 바로 이 소년 클럽 활동에 있었고, 바로 이런 소년 클럽 활동의 전성시대를 1950년대는 연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지금 어감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만 그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소년부라는 것은 지금 개념으로 하면 중고등학생들 주축, YMCA를 말하는 주로 거죠. 그, 주로 예, 예, 중고등학생, 예.
특히 그리고 고등학생, 예, 그거를 이제 하이와이, YMCA에서는 하이와이라고 이렇게 조직적인 네, 형태로 불렀던 거고요. 하이스쿨 예, YMCA라고 해서 아마 하이와이. 이게 학제가 그 교육 과정이 현재가 이제 바뀌면서 아마 이제 별도로 이렇게 그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문제에 이렇게 좀 집중해서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게 YMCA에서 보면은 YMCA에 대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YMCA 내적인 이 욕구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에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한 새로운 리더십들에 대한 그 형성 과정을 그 음,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봤던 YMCA의 관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아마 이게 그 이하우 총장님이 2003년도에 이제 그 취임하면서 좀 더 이렇게 바뀌는 게 지금 이제 청소년 YMCA라고 하는데 이제는 네, 이제 그 탈학교 청소년들까지 이제 학교에 있는 음,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음,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까지도 같이 음, 포괄해서 이제 청소년 YMCA로 또 확장되어지는 이런 텀들이 또 좀 이렇게 네. 발전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소년 사업이라는 게 오늘날 예, 청소년 사업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뭐 사실이 그렇고 또 그렇게 음, 이게 지금 개념으로 하면 청소년 YMCA를 그 네, 이야기를 하는 거고 YMCA가 청소년들을 통해서 이게 그 대학생들 음, 청년들을 한 덩어리와 또 이렇게 음,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을 한 덩어리로 해서 음, YMCA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리더십을 음, 만들어내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운용 음, 투구로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있었다. 이렇게 음, 보여지는 음, 게 50년대 초반의 지금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 꼭지에서 또 1편에서도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만 아마 그 다음 또 이제 주제가 아마 이제 학생 YMCA 청년운동에 대한 음, YMCA 청년운동에 음, 대한 그 주요 꼭지가 또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음, 이것을 가기 위해서라도 이제 50년대 이제 학생 기독교 운동에 대한 좀 이해가 일부분 네, 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예, 좀 전에는 1편에서 요 꼭지 1편에서는 이제 48년도를 중심으로 한 48년도에서 51년도까지의 이렇게 학생 기독교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음, 좀 이제 포괄적으로 50년대 학생 기독교 운동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어, 1950년대 학생 기독교 운동은 학생 YMCA 전국연합회, 학생 YWCA 전국연합회, 그리고 한국 기독학생의 전국연합회. 이 한국 기독학생의 전국연합회라는 거는 이제 앞서 얘기한 KSCF죠. 예. 그 당시에 NCC의 청년국 강사로 있던 강원영 목사가 지도했던 신인의 계열의 기독학생의 전통을 계승하는 그게 이제 한국 기독학생의 전국연합회.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갈래로 전개된 거죠. YM, YWCA, KCF. 그런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학생 YMC에 집중해서 50년대 음, 학생 기독교 운동을 살펴보자면 그 학생 기독교 운동 50년대 학생 기독교 운동에서 중요한 전기가 된 거는 이제 1953년이에요. 예. 이 1953년에 학생 YMCA는 어떤 이념적인 측면에서 또 프로그램 측면에서 뭔가 음, 새로운 이제 활로를 모색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예배 영역, 연구 영역, 실천 영역 이 세 개로 나누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에 1953년부터 학생 YMCA가 착수해요. 그래서 먼저 예배 분야를 살펴보면 기존의 어떤 교회에서 드리는 고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학생 YMCA 스타일의 음, 예배를 이제 개발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뭐 긴 예배가 아니라 5분에서 10분 단위의 짤막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예배를 개발하고 예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이때 유행했던 예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우리 때까지 했었던 세족식. 음, 그러니까 이 그렇죠. 남성기는 종애도를 몸소 음. 보여주시었네 하는 바로 그런 의미의 세족식 이런 게 예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었죠. 그리고 80년대 또 하나, 중반까지만 해도 많이 했었죠. 예, 맞아요.
예, 수련회 가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분야를 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연구 분야와 관련해서 이제 그 당시 WCF나 뭐 이런 WSCF 이런 데서 했던 지침 이런 거를 받아들여서 크게 네 주제로 나누어서 연구 영역을 설정해요. 첫 번째 기독교 신앙, 두 번째가 개인 및 학교 생활, 세 번째 이게 주목할 부분인데 사회적 정의, 네 번째 세계적 관련. 그러니까 기독학생 운동, 해방 후 기독학생 운동이 바로 이 1953년 단계부터 사회 정의의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거 주목할 필요가 있죠. 세계적 관련은 물론 이제 WSCF를 비롯한 국제 네트워크와의 연대 행동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와 관련한 연구들을 이제 진행하는데 학생들 자체적인 역량으로는 이게 한계가 음,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 관련 지도 집단을 이제 구성하게 돼요. 학생 YMC 음, 학생부위원회에서 YMC 학생부위원회에서 연구 관련 지도 집단을 구성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1955년에 YMCA, YWCA 학생부 위원을 주축으로 해서 기독자 교수회라는 것을 조직하는 음. 거예요. 아, 그리고 이듬해인 1956년에 돼서는 YMYW뿐만 아니라 KCF까지 포함한 한국 기독자 교수 협의회가 탄생해요. 이게 이제 1980년대까지 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독자 교수 협의회. 바로 이런 학생 운동이 사회적인 책임을 각성, 사회 정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뭔가 그와 관련한 이념적 내용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기독자 교수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음, 이걸 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예, 그런 부분을 연구 분야와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1950년대 기독학생 운동의 실천 분야와 관련해서는 주목할 게 바로 경북대학 SCA의 워크 캠프였어요. 1954년에 대학 IMC로는 처음으로 경북대 SCA가 전쟁 고아들의 집터를 닦아주는 워크 캠프를 실시해요. 그러니까 노동봉사죠. 그런데 이 경북대 SCA의 워크캠프는 이듬해인 제2회가 되면서부터 더 체계화되는데 음, 예컨대 이제 워크캠프를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오전 시간에는 이제 기독교가 가지는 현대적 사명이 뭐냐? 음, 음, 이와 관련한 스터디를 해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노동을 하는 거죠. 음, 워크 캠프에 워크를 이제 하는. 그래서 아침, 저녁 예배, 오전에 스터디, 오후에 워크로 구성된 이 워크 캠프의 하나의 정형을 어, 경북대 스카에서 음, 음, 54년, 55년에 만들고 이게 이제 대학생들의 방학기 봉사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되고 이게 이제 나아가서 국제 워크 캠프로 발전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 시기에 이제 기도학생회의 실천과 관련해서는 이 워크 캠프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등장한다. 경북대 스카이에서 그 당시 이 워크 캠프 프로그램을 추진했던 지도자 중에 한 명, 학생 음. 지도력 중에 한 명이 바로 그렇죠. 강문규였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한국 YMCA 운동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주역들이 하나하나 등장하죠. 소년부 간사 이수민, 음, 그러니까 YMCA 전문학원 소년부 간사 이렇게 하면서 이수민 간사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 경북대 스카에서 워크 캠프라고 하는 기독학생 운동의 새로운 프로그램,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주역으로 등장했던 강문규라는 인물이 이후에 학생부 간사로서 또 활약을 하게 되는 음.
이런 과정이 이제 이 워크 캠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그 연합회 그러니까 그 간사로는 김천배 선생이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합회의 예, 학생부 간사는 김천배고 예, 경북대 스카 회장은 강문규고 강문교고, 예, 그래서 강문교 선생을 픽해가지고 이제 몇 그렇죠. 명을 이 끌고 워크 맞아요. 이 워크 캠프 프로그램으로 대학 YMCA의 어떤 실천 프로그램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강문규 총무가 그 당시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음, 그래서 김천배 간사가 학생부 간사였던 김천배 음, 선생이 이후에 자기 후임으로 음, 강문규 선생을 음, 픽업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학생 YMCA의 실천 프로그램으로는 이 워크캠프라는 게 굉장히 그 대학생들의 방학기 봉사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실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전남대 농대 스카가 있었는데 이 전남대 농대 스카가 해남 YMCA와 협력 사업으로 아까 이야기한 예, 3회 운동을 전개했던 거죠. 그래서 1953년 3회 농민보금학원을 창설하는데 이 전남대 농대 SCA와 해남 YMCA가 콜라보로 음, 해서 이 3회 운동을 전개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실천 프로그램으로 주목할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실천 프로그램은 뭐 세브란스 의대 스카 또는 경북대 의대 스카 이런 의대 스카가 중심이 돼서 무의촌 진료 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1950년대 학생 YMCA의 실천 프로그램으로 주목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꾸준하게 매년 하령회 전국대에 해당하는 하령회로 모여서 새로운 어떤 어, 운동의 동력을 확보하고 서로 친교하고 교류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하령회 과정에서도 하령회 논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이 과정에서 뭐 사회적 정의, 그리스도의 현존, 뭐 오늘날에서의 이제 오늘날의 시대에 걸맞는 음, 기독교의 현대적 사명이 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말하자면 1950년대 후반이 되면 음, 기독학생 운동의 과정에서 어떤 기독학생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각성하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이런 과정이 바탕이 돼서 음, 1960년대, 70년대의 어떤 기독학생 운동의 어떤 토대가 만들어졌다. 음, 그리고 이 시기에 기독학생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강문규라는 인물이 경북대 스카의 워크 캠프를 통해서 두각을 나타냈고 그가 바로 197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 YMCA 운동의 두 번째 전성기를 이끌게 된다. 소년 사업과 관련해서 그것을 50년대 소년 사업을 이끌었던 이수민 간사 역시도 이후에 어떤 아시아 태평양 YMCA, 세계 YMCA 총무로 활약하면서 YMCA 운동의 지도력으로 등장한다. 그런 면에서 이제 1950년대 소년 사업, 학생 사업, 어,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수민과 강문규라는 아주 독보적 지도력을 배출하는 그런 부분에서 50년대의 어떤 재건의 굽이길로 50년대 YMCA 운동을 때 주목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학생와의 그 지금은 이제 뭐 여름대회, 뭐 겨울대회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하령의 주제들을 보면 신학적인 탐구나 사회적 탐구가 대단히 퀄리티가 높았던 강사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예, 1950년대 중후반부터 예, 뭐, 두드러지게 그런 어,
퀄리티, 예. 사회적인 어떤 각성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그 거죠. 대회 때 다뤘던 주제들이 상당히 뭐랄까, 이렇게 좀 예민한 주제들을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예. 예, 그렇기도 그래서 하고. 이제 사실은 이 시기에 이제 학생 운동을 그래서 음, 주목을 해야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이 시기에 뭐 시청연회나 연합회를 보면 음, 여전히 죽을 쓰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1956년에 이기붕이 예. YMCA 연합회 회장에 취임하잖아요. 그, 이 정교 유착의 어떤 하나의 화신이 되는데 음, 하여튼 그래서 이 시청연회나 연합회는 그렇게 완전히 그냥 어, 흙탕물을 튀기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희망의 연꽃 두 송이가 세 송이지 희망의 연꽃 세 송이가 피어났는데 하나는 소년 클럽 청소년, 활동이고 청소년이고 하나는 학생 대학생. 기도학생이고 예. 대학생 또 하나는 간사 양성 이 세 부분에서 이 진흙탕 속에 피어난 연꽃 세 송이 뭐 저는 어 50년대 YMC 운동을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예.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50년 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항상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YMCA나 그 사회가 힘들 때일수록 청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음, 청년들과 누가 같이 꿈을 나누는가에 대한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 음, 간사 리더십들에 대한 중요성, 그걸 또 음, 도왔던 이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청소년 소년부의 그 이수민 선생, 그리고 음. 대학생의 강문기 정몽기 중무. 중모 선생님, 그리고 이들을 픽해서 잘 이렇게 오거나이징하고 공부시키고 했던 김천배 선생, 김천배 선생. 이 그렇죠. 세축이 예. 50년대 초반에 YMCA를, 그래서 70년대를 만들었던 예. 수호를 공사를 했던 맞아요. 세력이 아닌가,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런 그 말씀을 그 들으면서 진흙탕 예, 밭이었던 그런 YMCA의 생각이 드네요. 예. 희망의 연꽃을 피웠던 인물 음, 김천배, 음, 이수민, 강문규 이렇게 예. 이제 50년대에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따로 한번 이야기를 예. 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예.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아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때 학생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워크 캠프가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음. YMCA 청년 운동으로서 보면 대표적인 예. 하나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들이 이런 게 이제 60년대 말 이제 7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학사단 운동에 이신영 예. 으로 교수님 같은 연결되는 경우는 거죠. 이게 이, 모태가 예, 이런 맞아요. 것으로부터 이게 예. 형성되어진 거다, 워크 이렇게 또 캠프가 예, 학생사회 개발단 그렇죠. 운동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쭉 통사로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보면 음. 이렇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이제 이걸 토막토막으로만 보는 예. 것들이 있어서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신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워크캠프나 지금 말씀하셨던 연대, 특히 연대 그 기도학생의 의대 기도학생을 통해서 음. 가졌던 이제 농촌 사회나 무유촌 지역에 대한 이게 음. 그때 당시에 이제 봉사활동이라고 했던 예, 농촌 봉사활동. 그런 그래서, 것들의 농촌 전사들을 봉사활동, 도시 봉사활동. 그래서 예, 1960, 70년대는 그 연세대 기도학생 같은 경우는 도봉, 도봉 예, 이렇게 그래요. 예, 농촌 봉사, 도시 봉사. 그래서 근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라고 하면서 마광수 선생, 유명했던 마광수 교수가 예, 1960년대 후반에 음, 농촌 봉사 단장이었대요. 예, 예, 연세대 스카의 농촌 봉사 단장이었대요. 예. 네, 그것도 그래서 재밌는 이제 에피소드. 그래서 이제 그 80년대 이제 80년대 말 중후반 이렇게 해서 농촌 농활이라고 보통 하죠. 이제 예. 대학생들이 농촌 농활의 역사의 깊이를 이제 학생단 운동으로부터 해석되어지는 거기에서 끊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진희 교수님 사실은 같은 경우 워크 이게 캠프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 워크 이런 캠프, 그다음에 역사가 사매운동.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주셨던 게 이렇게 맥락으로 역사의 맥락으로 이 연결이 돼야 음, 되는데, 파이프로 이렇게 예, 연결이 되는데 예, 이게 끊긴 것 같다. 음, 그걸 평가하지 않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이신행 음, 교수님 같은 많이 이렇게 음, 토로하셨던 기억이 잠깐 음, 나서
음, 중원부원 음,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아마 또 다른 이게 독립꼭지로 그 학생 기독교 운동에 대해서는 또 좀 말씀을 주실 거라고 그 예, 생각을 다음 하고 있고요. 시간에 이제 예, 한번 또 70년대 기독학생 운동은 다음 네. 시간에 살피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그 이제 마지막 주제이기도 한데요. 예, 오늘 이제 아마 중요하게 이제 소위 그 다시 이제 재건의 굽이길을 이렇게 넘는 힘으로서는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음, 것처럼 청소년, 청년들, 학생들의 힘, 청년들의 힘, 음, 그리고 또 그것을 같이 했던 그 청년 간사들의 음, 또 노력과 힘을 말씀을 주시는 것 음, 같은데 마지막 꼭지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 지도자들의 그 뭐랄까요, 각성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예, 합니다만 그 깨달음, 새로운 예, 깨달음, 뭐 그래서 60년대 이제 그 이런 흐름을 통해서 50년대 이런 흐름을 통해서 60년대 YMCA를 또 만들었던 힘으로써 이제 YMCA 간사들의 전문 음, 지도자였던 간사들의 깨달음이 중요하다라고 또 예, 이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들으면서 오늘 예, 그 전체 음, 전통의 단절과 재건의 굽이기라는 주제로 음, 다뤘던 오늘의 섹션을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예,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60년대 간사들의 음, 깨달음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좀 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YMC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또 간사들 아니에요. 청년 학생, 청소년 중요하지만 또 간사도 중요한 한 축인데 이 간사 양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거는 앞서 얘기했지만 1952년에 YMCA 전문학원이 개설되면서부터 그리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1955년에 간사회, 대한 YMCA 간사회, 보통 우리가 AOS라고 하는 간사회가 55년에 조직이 되죠. 그런데 이 1955년에 조직된 간사회는 그 이후에 한 5년 동안은 특별한 활동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960년을 맞아서, 그러니까 4.19가 일어난 그 시점이죠. 1960년을 맞아서 간사 스스로가 자신이 운동 이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면서 어떤 사회적 실천에 나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타디가 필요하다. 이론 실천에 걸친 스타디가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죠. 그 중심 인물이 서울 IMC 총무를 지내셨던 전택부 선생,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소년부 간사 이수민, 그다음에 학생부 간사 강문규, 이런 쟁쟁한 인물들이 비로소 이때 표면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사회, 대한 YMCA 간사회 연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이제 전면에 등장을 했던 거죠. 이후에 이제 한국 YMCA 운동을 이끌어 나갔던 그런 지도력들이 연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간사회에서는 이제 YMCA 역사와 이념, 기본 목적 사업, 향토 개발 운동 이게 이제 1960년대 초반에 YMCA에서 전개했던 향토 개발 운동 이게 나중에 이제 음, 사회 개발 운동으로 수렴돼 나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나가면서 간사들의 어떤 내용성을 채우고 이념 역사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면서 사회적인 각성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65년 12월, 그러니까 AOS 발족 10주년이 되는 65년에 간사회 정기총회에서 이제 헌장을 대폭 개정하면서 전문 지도 집단 체제의 기틀을 이제 이때 확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그리고 YMCA 운영의 어떤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서로 교류하고, 그다음에 어떤 역사적 소명의식의 확립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제 간사들이 그야말로 어떤 사회적 실천에
전면에 나서는 게 1960년대다. 그렇게 되면서 YMCA 전통이 뭐예요? 어, 전문 지도력과 유지 지도력의 역할 분담에 입각한 유지 전문 공영제라는 게 YMCA의 전통적인 운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사나 위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지 그룹이잖아요. 그다음에 간사 총무 이게 이제 전문 지도력이잖아요. 음, 이 이사위원으로 대표되는 유지 지도력과 간사 총무로 대표되는 전문 지도력의 어떤 양날개, 서로 공조 체제, 그 유지 전문 공영제가 정착하기 시작한다. 60년대 중반 이후에. 에, 그래서 음, 이게 이제 한국 YMC 운동의 전통이잖아요. 유지 전문 공영제가. 이게 이제 1960년대 중반에 와서 비로소 다시금 살아났다. 재건됐다. 바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70년대, 80년대 YMCA 운동의 제2의 전성기가 가능할 수 있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재건의 굽이길에서는 간사 양성, 소년 클럽 활동, 그다음에 에, 학생 기독교 운동 이 세 측면에서 이후에 비상하는 그 기반을 삼각축으로 만드는 과정. 음. 그게 이제 1950년대, 60년대 전반기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이런 바탕 위에서 정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런 바탕 위에서 YMCA 운동이 어떻게 비상해 나가면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 저희들이 그 보통 이제 50년대 YMCA 운동은 이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표현이 잘 안 되는 그 시기이기도 한데, 그런데 사실은 이런 그 지금 오늘 말씀 주셨던 흐름들이 음, 몇 면이 그 형성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간살이 쌓이면서 이게 이제 그 70년대 이렇게 네, 이후로 YMCA가 네, 만들어졌던 이유였을 것 같은데, 음, 제가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하나 그 우리 이제 YMCA에서 보면 이제 전택부 선생님, 우리 전택부 선생님이 대단히 큰 음, 어른이신데, 네, 좀 아쉽게도 이제 서울 YMCA가 이제 그 지금 네, 연맹 단위에서 보면 음, 지금 이제 폐회된 상태라서 전태포 네, 선생에 대한 조명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한 것 음, 같아요. 전국 단위에서 음, 보면. 그런데 오늘 그 성함이 조남이 나온 김에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음, 전택부 선생님은 YMCA를 언제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좀 지금 이수민 선생이나 강문규 선생과 관련해서는 음, 이제 음, 그 전문학원이든 경북대 기도학생이든 이렇게 뭐 음, 흐름이 좀 잡히는데, 음. 전택부 선생님은 어떻게 YMCA에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에, 그 거기만 좀 하나. 전택부 선생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잘 알지 음, 못해요. 원래 음, 한경도 분이고 아마 네, 영생 부분가 어디 그쪽 미션 스쿨 네, 출신이죠. 네, 어, 이제 그런 미션 스쿨 출신으로 그때 학생화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택부 선생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다만 서울 IMC의 어떤 50년대 간사로 오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전통의 단절 속에서 왕년에 YMCA 멤버 이제에 활동했던 회원들 이제는 노인이 된 그 회원들이 음, 그 YMCA 회관에 모여서 다방에 모이고 뭐 하면서 이제 그 노인네들이 그 옛날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분이 1950년대, 60년대 그 어른들을 하고 어울리면서 그거를 이렇게 녹취도 하고 메모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YMCA 운동사로도 나오고 또 토박이 신앙산맥이니 뭐니 하면서 나오는 게 이게 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올드 Y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퇴한 Y 멤버들 이렇게 의 기록을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태포 선생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는데 다만 그분이 YMC 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은 뭐냐면 전통의 단절 속에서 과거에 활동했던 분들을 통해서 왕년의 어떤 그런 YMCA의 기억, YMCA에 대한 기억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어떤 YMCA의 역사성, 역사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그분이 예. 근데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실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름의 어떤 확고한 신념과 뭐 이런 걸 가진 분은 아닌데 역사 기억의 재생이라는 YMCA 역사 기억의 재생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이다. 뭐 이런 정도밖에 저는 이야기할 예, 수 다음에 없거든요. 한번 그 전태포 선생, 저도 저 전태포 개인적으로, 선생님 잘 예, 아는 분한테 예, 나중에 한번 그거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전태포 선생의 을 잘하는 뭐 서울아이 예, 간사 출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전태포 선생이 이 새끼다리들이 뭐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불렀던 그분을 모셔서 나중에 한번 그 전택부 회고 뭐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세요. 저도 이제 그 전태포 선생님이 쓰셨던 이제 YMCA 운동사라든가 기독교사라든가 뭐 그 YMCA 토박이 운동 관련 신앙산매 예, 또 그다음에 인, YMCA 새끼다리들이여 말년에 이제 그런 서울아이 그렇죠. 사태를 보면서 쓴 이제 뭐 그런 것들. YMCA 인물들에 대한 그 정리라든가 청년지에 음, 계속 치르셨던 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새끼다리를 통 그 내용에도 보면 적극신앙당 뭐 이런 거에 대한 네. 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배움에 빚진 게 많은데 실제로 이제 총무 시절에 있어서의 그 전태포 선생님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전사를 제가 몰라서 한번 음. 좀 나도 이렇게 그 확인하는 부분은 과정이 잘 좀 몰라요. 필요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제 70년대 이제 학생 기독교 운동에 대해서 이제 다음 꼭지에서 좀 다뤄주시겠지만 음, 아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워크캠프부터 해서 이제 학사당 운동, 농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제 그 한 가지 아쉬운 게 저희들이 이제 그 어쨌든 학생 YMCA와 KSCM과의 통합을 위해서 이제 오세식 선배님이 이제 그 YMCA 대학부 간사로 네, 오셨었지만 60년대 중반에 그때 이제 그 얼렌스키의 조직사회 그 조직론과 이게 YMCA 운동이 이제 잘 결합이 돼서 좀 이렇게 문화로 좀 남았었으면 어땠을까? 음, 그게 아직 네, YMCA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그 이제 학사단 운동 평가하시면서도 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을 갖고 음,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한 편당 한 45분, 50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두 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뭐 인사 겸 마무리 인사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음. 교수님. 예, 뭐 이제 여름을 다 지내고 이제 가을을 맞아서 우리 YMC 운동 2기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는데 어, 뭔가 하여튼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이제 이러한 역사 정리를 통해서 뭔가 YMC 운동의 비전을 발견하고 찾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뭐 이 정도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그 장규식 교수님이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 4회차, 그러니까 영상으로 하면 7회, 8회차를 음, 꼭 보셔야 아마 이렇게 맥락을 또 이렇게 같이 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7, 네, 8회차를 맥락을 해석하려면 5, 6회차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1회부터 다 다 안 보셔라. 보신 분들은 다 보셔라. 라고 네, 생각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60년대 말 70년대 그 청년운동,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YMCA 운동에 대해 다시 그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그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얼른 얼른 퇴근해서 딱 좋네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네,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네.